그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모집단과 표본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적 추정 단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 전과 이후로 나뉘는 거야. 이 전에 우리가 배웠던 통계는 그냥 지금 배워보니까 얘들아 어때? 다 이 전까지 배웠던 건 다 전수조사를 했을 때의 통계다라고 좀 보시면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여기 단원에서는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얘들아 추출을 좀 해서 이거 어떤 거 배웠냐 하면 원래는 전수조사 하면 좋긴 한데 힘드니까 모집단에서 얘들아 추출을 해. 추출된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니? 표본이라고 해서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표본에 대한 표본 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전체 수험생 중에 한 몇백 몇 명 뽑아가지고 걔네의 평균을 가지고 실제 전체 수험생의 평균을 우리가 추정을 한번 해보자 이런 소리였어. 그래서 너희한테 내가 좀 강조했던 게 여기 페이지에서 내가 여기 요 내용 가리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확률 변수가 x여가지고 x에 대한 평균 이게 사실상 모 평균이지 지금까지 배워왔던 게 그 다음에 모 분산 그 다음에 모 표준 편차 이렇게 좀 배웠었는데 이거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우리가 추출을 해. x1부터 얘들아 xn까지 n개를 추출을 해 얘들아. 그래서 그 n명 갖다가 야 니네 평균이 몇인데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 x바라고 했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어서 표본 평균이야 얘들아. 표본 평균. 그 다음에 너희가 내가 s제곱이라고 해서 지금 요 n명들의 평균이 x바일 때 그것들의 얘들아 분산을 우리가 s제곱 그 다음에 얘들아 s 요 정도까지 얘들아 썼고 요거 다음 페이지에서 뭘 했었냐 하면은 이렇게 너희가 x바를 구하는 어떤 여론조사를 한 번 했을 때 우리가 구해지는 평균이 x바잖아. 그래서 내가 뭐 이런 예를 들었었어. 뭐 MBC든 KBS든 JTBC든 쫙 얘들아 여론조사 결과들이 있을 거야. 그 여론조사 얘들아 결과들의 평균 그 여론조사 결과들의 얘들아 분산 표준 편차 이걸 뭐라고 읽니 얘들아? x바의 평균이니까 표본 평균의 얘들아 평균이 되는 거 맞아?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러니까 너희가 사실 배우는 게 얘들아 몇 개가 있는 거야? 3개가 지금 있는 건데 우리가 이쪽에서 얘들아 이제 좀 중요하게 다뤘던 게 이게 여론조사 결과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이 모평균이랑 얘들아 어떻더라? 똑같더라 라는 게 결과여서 암기사항이긴 했었어.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Vx바는 원래 분산이 몇으로 나눠지더라? n으로 나눠지는 관계가 있더라. 그럼 당연히 시그마는 루트 n으로 여기 무엇이냐 나눠지는 결과가 좀 있을 거고 해서 너희가 이제 얘도 평균이야. 얘는 모집단의 평균이니까 모평균. 얘는 표본 평균, 여론조사 결과.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 여론조사 결과들의 평균. 이걸 너희가 이제 구분하는 게 추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내가 이제 방금 설명한 내용들을 여기 뒤에 나오는 얘들아 표를 갖다가 너희가 실제로 얘들아 이제 몇 명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교생이 그냥 편의상 4명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빵점짜리 1명, 2점짜리, 4점짜리, 6점짜리 친구들이 각각 1명 있는 학교 이 4명을 다 같이 조사하는 게 전수조사인데 실제로 얘들아 그 과정이 힘드니까 몇 명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크기가 2인 것만 뽑아가지고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방금 전에 내가 말한 이거 똑같더라. 여기서 m은 2x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원래 모분산의 n분의 1배가 되는구나. 루트 n분의 1배가 되는구나. 이런 걸 내가 너희한테 얘들아 배워서 저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여기 페이지에서 너희한테 쭉 보여준 일련의 얘들아 어떤 이그젬플 뭐 증명이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 얘들아. 요 이그젬플로 너희한테 요 결과를 말해준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얘들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거는 언제나 얘들아 문제화 될 수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이제 숙제를 냈던 게 예제 1번이라든지 아니면 숫자 바꾸기 같은 거를 너희한테 실제로 내가 이제 이그젬플 했듯이 너희가 한번 실제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너희가 이제 x바의 평균 진짜로 얘들아 이 x바를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분산도 얘들아 x바에 대한 분산도 실제로 한번 구해봐라 이런 과정을 너희한테 좀 주문을 좀 했었어. 뭐 이거는 똑같이 만드는 과정까지는 내가 생략하긴 할 건데 너희가 이번 시간 시작이 얘들아 숫자 바꾸기 문제랑 표현 바꾸기 문제 2개를 내가 비교하면서 좀 풀어주게 되면 자 너희가 만약에 얘들아 숫자 바꾸기에서 2번 요 2번 문항의 정답만 맞춘다라고 치면
사실 오른쪽에 얘들아 확률 변수 x가 2, 4, 6, 8이 있고 각각의 공을 뽑을 확률이 당연히 얘들아 4분의 1로 일정하니까 우리가 얘들아 이제 유도하는 과정에 의해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지 않더라도 야 솔직히 이거 갖다가 얘들아 뭘 구할 수가 있니? 2x 그냥 구할 수 있는 거 맞아? 이 표 갖다가도 뭘 구할 수가 있어? vx를 당연히 얘들아 구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너희가 이 답만 맞추려면 x바의 확률 분포표를 지금 같은 경우에 만들 필요는 없어. 근데 나는 만들어 보라는 거지 얘들아. 그 중간 과정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답은 얘들아 뭐가 돼? 이거 구해버리면 얘들아 얘네들이 뭐하니까? 똑같으니까 그냥 얘들아 대체해서 답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고 이거 x바가 아니라 이거 x다 얘들아. 이 구한 다음에 표본의 크기가 2니까 2로 나눠주면 우리가 vx 바도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사실 이거 얘들아 어때? 결과만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그 좀 신경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발 이 결과만 알지 말자는 거야. 결과만 알아서 망하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중간 과정을 좀 해왔을 것이라고 좀 믿고 조금 더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지난 시간 결석자라든지 아니면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니네 통계 재생 목록 단톡방에 있는 거 있지 얘들아. 거기 아래쪽에 통계 6강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표현 바꾸기는 얘들아 숫자 바꾸기랑 좀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이번에는 너희가 얘들아 주머니 속에 얘들아 몇 명이 있는데 1, 2, 3, 4 공이 4개가 지금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할 거야. 모집단이 4명인데 몇 개를 추출한다는 거야? 33개를 추출하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권자가 4명인데 33명을 갖다가 여론조사를 하니까 좀 상식상으로는 너희 입장에서 뭐 이렇게까지 하지? 이게 맞지 않는 상식적으로는 얘들아 좀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생각은 들겠지만 그냥 문제니까 모집단은 4명인데 얘들아 몇 명 조사했다? 33명 조사했다. 그냥 그렇게 봐줄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거는 얘들아 숫자 바꾸기처럼 너희가 이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게 얘들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너희가 1, 2, 3, 4 중에서 33개를 보건 추출을 하면 경우의 수가 1만 몇 번 뽑았을 수도 있어. 1만 33번 뽑았을 수도 있고 뭐 1, 32번, 2 한 번 뽑았을 수도 있고 1을 30번 뽑고 뭐 2가 2번, 3이 1번 뭐 그거에 대해서 얘들아 너희가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사실 얘들아 표현 바꾸기는 숫자 바꾸기는 실제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 수 있겠지만 표현 바꾸기는 이거 못 만들어. 그냥 x바에 지금 보건 추출할 때 뭐시냐 얘들아 적힌 숫자의 평균이 x바니까 뭐 33개 더해서 33으로 나눈 게 x바라 이 소리잖아. 그냥 너희한테 x바의 표준 편차좀 구해봐. 그럼 이건 공식을 그냥 쓰자 이거야. 모 표준 편차를 얘들아 몇으로 나눠주면 돼? 루트 n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그냥 너희가 이거 갖다가 시그마 x 구해서 몇으로 나눠라 이 소리야. 루트 33으로 나눠라. 즉 표현 바꾸기는 뭐만 써라? 결론만 써라. 알겠니 얘들아? 내가 이 표 갖다가 시그마 x를 구하는 건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구해서 루트 33으로 너희가 나눠주시면 우리가 이제 그 공식 외운 거 있지? 2x바가 2x랑 똑같다. vx를 n으로 나눠야 vx바가 된다. 뭐 이 공식만 활용해라. 이런 내용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만 알지 마 제발. 중간 과정을 좀 알았으면 좋겠고 내가 지난 시간에 이 문제를 좀 간단하게 너희한테 언급을 좀 했었어. 자, 이 문제는 내가 한번 좀 풀어줄 수 있도록 할 건데 수능 기출 문제야 얘들아. 요거는 오른쪽에 얘들아 모집단의 얘들아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모집단에서 얘들아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건 추출. 뭐 사실 언제나 보건 추출할 거기 때문에 이건 크게 신경 쓸 단어는 아니야 얘들아. 여론조사를 항상 보건 추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자, 문제에서 얘들아 2x바가 18이다. 니네 요거 얘들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알겠지? x바의 평균이 18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들아 결과를 외우고 있으니까 x바의 평균이 18이면 x의 평균도 얘들아 몇 되는 거야? 18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자 오른쪽 거 한번 봐보자. 모든 확률의 합이 1 나와야 되는데 이미 이건 1 나오니까 a 값을 구할 순 없어. 근데 뭐 사실 얘들아 통계를 어느 정도 얘들아 기본을 한 친구들이 사실 얘랑 똑같다라는 얘들아 어떤 공식을 까먹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대부분 얘들아 수능 시험장에서 2x가 2x랑 똑같으니까 2x가 18이겠구나.
너희가 얘들아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하고 얘네들이 곱해서 쫙 다 더해주면 몇 나오니 얘들아? 평균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 평균이 18과 어떻다? 똑같다 라는 걸 통해서 너희가 A 값을 구해보시면 5분의 1 이렇게 좀 나와 얘들아. 이건 내가 외우고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자 얘들아. 계산은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A가 5분의 1이라서 너희가 여기 A 자리에다가 5분의 1 한번 넣어주시고 10분의 5에서 10분의 2 빼니까 얘들아 오른쪽은 10분의 3 이렇게 얘들아 확률 분포표 X에 관한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완성이 될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리고 이제 뭐 너희는 이제 배우자마자니까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실 A 값이 5분의 1 나왔을 때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 끝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건 얘를 물어본 거야. X바가 20일 얘들아 확률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요거 하나가 얘들아 해석이 안 돼서 무슨 말이지 하다가 얘들아 틀린 친구들이 꽤 많단 말이야. 자,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X바가 20이 나와야 돼. 지금 얘들아 모집단에 10점짜리, 20점짜리, 30점짜리 애들이 있는 거 맞아? 근데 크기가 몇이야? 2니까 두 개를 보건 추출하는 거잖아. 그 두 개의 평균이 몇이 나올 확률이야? 20이 나와줘야지 돼. 너희가 얘들아 10점, 20점, 30점에서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그 두 개의 평균이 몇이 나와야 돼? 20이 나올 확률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확률을 얘들아 어때야 돼? 10점이랑 30점을 뽑아야 너희가 10점과 30점의 평균이 20이 나오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내가 보건 추출을 할 때 10점짜리 애를 뽑고 30점짜리 애를 뽑을 수도 있고 혹은 얘들아 30점짜리 애가 먼저 뽑히고 10점짜리 애를 내가 뽑아야 그 두 명의 얘들아 평균이 몇이 되거나 20이 되거나 마지막으로 얘들아 20점짜리를 몇 번 뽑아줘야? 두 번 뽑아줘야 한 번 뽑을 때 5분의 1의 확률로 20점짜리 애를 추출을 하고 또 한 번 시행했을 때 또 5분의 1의 확률로 20점짜리 애를 골라줘야 너희 앞에 3명이 있다 쳐봐 얘들아. 너희가 10점짜리 애를 뽑을 확률이 2분의 1 20점, 30점짜리 애를 뽑을 확률이 5분의 1이랑 10분의 3이라고 가정을 해보라고. 그래서 너희가 2명을 뽑았을 때 그 2명의 평균이 20 나올 확률이 얘들아 다음과 같구나. 너희가 사실 이 과정을 통해서 X바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었던 거잖아.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꼭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정답은 뭐 빨간색 밑줄 친 거 계산한 게 정답이 되니까 오답할 때 좀 정확히 그러니까 너희가 얘들아 꼭 본인이 얘들아 당하기 전에 해석이 안 돼서 어떤 중대한 시험에서 틀리면 거기서 이제 좀 각성을 하잖아. 해야 되겠구나 라고.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좀 조심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내가 뭘 불안해하는 줄 알겠지 얘들아? 그 X바가 21 확률이 해석이 안 될까봐 나는 굉장히 얘들아 불안하기도 하고 실제로 내가 옛날에 한 400명 갖다 조사했을 때도 대부분 학생들이 얘들아 저게 해석이 안 됐어. 대부분 얘들아 이것만 알아. 결과만 알아 얘들아. EX바랑 EX 똑같다 뭐 이런 것들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얘들아 문제풀이를 좀 진행을 했고 너희는 필 필요는 없는데 뭐 간단하게 얘들아 이 부분만 읽고서 넘어갈 거니까 너희가 꼭 필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얘들아 X에 대한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건 모집단이 얘들아 이제 따르는 정규분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얘들아 N명을 뽑았어. X1부터 XN까지 뽑았어. 그럼 그것들의 평균이 아니라 표본평균 뭐가 존재하니? X바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어. X바의 평균은 요게 의미하는 게 뭐야? 모집단의 평균, 모평균 아니야. 근데 X바의 평균이 모평균과 똑같으니까 이 X바는 정규분포에 대한 평균이 똑같을 거야. 모집단의 평균과 똑같을 거고. 근데 얘들아 너희가 X의 분산을 몇으로 나눠줘야 N으로 나눠줘야 X바의 분산이 나온다라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너희가 이제 원래 분산은 몇으로 나눠지겠구나 얘들아. N으로 나눠지겠구나. 뭐 혹은 여기를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 이렇게 얘들아 너희가 쓸 수도 있겠지.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또 다른 유형이 시작이 되는데 모집단에서의 정기분포를 가지고 즉 너희가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지
문제에서 x를 물어봤는지 아니면 문제에서 확률 변수를 x 바로 물어봤는지 이걸 명확하게 얘들아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 돼. x에 관한 정기분포는 얘를 사용해서 표준화를 시킨다면 x 바에 대한 얘들아 표준화는 정기분포 요 녀석을 가지고 이제 표준화를 시켜서 답을 내줘야 되겠지.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이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 건데, 자 넘겨가지고 얘들아 52쪽쯤 한번 좀 봐볼 수 있도록 할게. 52쪽. 여기는 뭐 그렇게 많이 좀 어렵진 않은데 여기는 그 내가 문제를 여기에 이제 잠깐만 여기서 요거 했고 여기 08-13이라는 건 좀 뒤에 있는 거를 얘들아 앞으로 갖고 온 거라 좀 제일 마지막에 풀 거고 여기 얘들아 숫자 바꾸기부터 내가 몇 문제 좀 풀어 볼 테니까 잘 한번 얘들아 좀 읽어 봐봐. 문제 그 해석이 굉장히 좀 중요해. 자 문제를 읽을 때 얘들아 어떤 회사에서 건전지 한 개의 수명을 내가 x라고 하면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40,15의 제곱을 따른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여기까지 문장은 뭐인 거야? 어떤 추출했다라는 과정이 없지. 내가 건전지 중에 몇 개 뽑아서 조사했어. 뭐 이런 과정이 없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 파란색으로 얘들아 내가 이제 끊어 읽기 한 데까지는 정규 분포, 그러니까 확률 변수 x에 대한 모집단의 얘들아 정규 분포를 이야기를 좀 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다음을 따른다. 근데 그 이후 문장을 좀 읽어보게 되면 이 제품 중에서, 즉 이 제품 중에서라는 건 모집단에서 너희가 몇 개를 추출했다는 거야? 100개를 추출했다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는 이제 건전지 100개를 가지고 있어. x 100가지를 가지고 있고 추출할 때 건전지 수명의 표본 평균, 즉 얘들아 요 녀석들의 얘들아 평균이니까 다 더해서 더하기 x 100까지 더해서 100으로 나눈 게 이게 표본 평균이 되는 거 맞아?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을 변수 뭐라고 나타내니? x 바라고 나타내기로 했어. 그래서 너희가 이제 요 표본 평균 2까지가 x 바가 44 이상일 확률. 즉 우리는 p x 바가 43 이상일 확률. 요걸 구하여라 라는 게 숫자 바꾸기 문제가 되는 거야. 요거 해석을 좀 자세하게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희가 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기분포는 확률 변수가 누구일 때야? x일 때 정기분포니까 지금 밑에 나와 있는 43은 x 바가 43인 거지. x가 43인 게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얘들아 밑에 있는 이 확률을 정기분포로 표준화를 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니? 누구에 관한 정기분포가 필요해? x 바에 대한 정기분포가 필요한 거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 뭘 알고 있어? x 바에 대한 정기분포는 자 평균을 써야 되는데 원래 모평균이랑 x 바 평균은 똑같으니까 그냥 얘들아 평균은 똑같이 40일 텐데 원래 얘들아 이제 x의 분산을 우리가 뭘로 나눠줘야 n으로 나눠줘야 x 바에 대한 분산이 나온다. 그럼 얘네 얘들아 10분의 15의 제곱이니까 내가 얘들아 여기를 2분의 3의 제곱 이렇게 써도 얘들아 괜찮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너희는 x 바에 대한 정기분포를 가지고 아래에 있는 녀석을 표준화시켜서 정답을 구해줘야지 돼. 뭐 그건 쉬워 얘들아. 43에서 얘들아 너희가 40 빼면 3인데 그걸 2분의 3으로 나누니까 z값이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은 z가 2일 확률과 똑같구나. 그럼 0.0228 이거랑 똑같게 되겠구나.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이렇게 너희가 정답을 구해주면 돼서 일단 얘들아 이런 문제를 내가 이제 풀어주게 되면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푸냐 하면 원래 이건데 100개 뽑았으니까 이거 갖다 이거 만드는구나. 좀 기계적으로 얘들아 푸는 경향이 좀 생길 건데 나는 그것도 얘들아 굉장히 경계하는 편이야. 자, 니네 이 문제 복습을 할 때 얘들아 요 과정이 좀 귀찮더라도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과정을 한번 쓰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 알겠니 얘들아? 그냥 너희가 100개 뽑으면 x가 x바 이런 식으로 얘들아 문제 풀다 보면 분명히 얘들아 말리는 일이 좀 생겨. 알겠니 얘들아? 그 문제가 요거 위에다가 내가 이제 하나 그 보너스로 넣어놓은 문제 이제 맨 마지막으로 풀 문제
그 문제가 그런 문제니까 좀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신경을 좀 써달라. 뭐 이런 지금 내용이 되는 것이고 표현 바꾸기는 얘들아 너무 똑같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개념 넓히기 정도 풀고 맨 위에 얘들아 문제 풀어서 여기 이제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너희가 이제 모집단의 정규 분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x를 쓸 거니까 너희는 오른쪽에 얘들아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m,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너희가 좀 놔주실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뭐 오른쪽 뭐 fx가 그려져 있는데 요 문장 있잖아 얘들아 요 문장 요 문장은 fx가 누구에 대해 대칭이라는 문장이야? x는 50에 대해서 얘들아 대칭이라는 문장이 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따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대칭함수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다시 분명 반드시 하셔야지 돼 얘들아. 이것도 니네 그 기출 문제인데 많은 친구들이 얘들아 얘가 주기가 100인 걸로 헷갈려가지고 야 주기가 100이면 이런 함수가 얘들아 어때? 무한히 그려진다는 거 아니야 얘들아 주기가 100이면 그럼 확률 밀도 함수 전체 면적이 몇인데? 1인데 요 면적 일자리가 무한히 그려지게 되면 얘들아 확률 밀도 함수 면적이 뭐가 되니? 무한대가 되지 않겠니? 이게 이 말이 안 된단 말이야. 대부분 머릿속에서 정규 분포가 막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뭐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대칭축이 50이구나 라는 건 모르면 나한테 이야기하시고 얘들아. 자 그래서 너희가 대칭축이 50이니까 평균을 몇이라고 주는 거야? 50이라고 그냥 대놓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너희는 얘들아 이게 x에 관한 정규 분포가 그냥 50, 10의 제곱이다 라고 준 거야 얘들아 우리한테. 평균이 50이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지금 이 문제는 정규 분포에서도 내가 강조했었는데 얘들아 밑에 뭐 표가 나와 있지가 않아. 뭐 z가 0부터 1까지 0부터 2까지 넓이가 어쩌네 이런 게 나와 있진 않아. 그걸 우회적으로 그림으로 줬어. 자 봐봐 얘들아. 그럼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찍는 점, 요 점 보이니 얘들아 요 점 m, 그러니까 x 입장에서 몇인 점이야? x가 50인 점인 거 맞아? 얘들아 얘는 z 입장에서 뭐가 되는 거야? z 입장에서 0인 점이 되는 거 맞아? 50 빼기 50 나누기 10 하면 z 입장에선 50이 되는 0이 되는 점일 거고. 자 또 찍는 거 한번 봐봐 얘들아. 요 점 보이지 얘들아? 내가 지금 찍은 점은 x 입장에서 60인 점인 거 맞아? 근데 60을 표준화 시켜주면 몇 나와? 60에서 50 빼고 10 빼니까 얘들아 10 나누니까 1 나오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z 입장에서 1 되는 점이 지금 되는 거고 z 입장에서 1. 그럼 요 점은 z 입장에서 2. 요 점은 얘들아 z 입장에서는 3. 마찬가지로 얘들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화살표 좀 그어주면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건 정규 분포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고.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z 입장에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둘러싸인 면적을 몇이라고 준 거니까 0.6826이라고 준 거니까 0부터 1까지 면적은 절반 해주면 몇 나오니? 0.3413이라고 준 거 맞아? 그 다음에 너희가 0부터 2까지는 9544 절반 해주면 되고 0부터 3까지는 9974를 절반해 주시면 되는 거 맞니?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우리가 문제에서 주는 이런 표 있잖아 얘들아. 표 같은 걸 우회적으로 얘들아 줬다라고 해서 너희가 이제 0부터 1, 0부터 2, 0부터 3까지 넓이는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뭐 그 이후에는 너희가 이제 문제 풀어보시게 되면 이게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50, 10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우리가 공부해놨는데 25개를 추출을 했으니까 너희가 내가 x1부터 x25까지 추출을 해서 이런 애들을 다 더한 다음에 25로 나눈 걸 뭐라고 하는 거야? x바라고 하는 거 맞아? 이 x바를 표본 25개에 대한 표본 평균이라고 해. 얘들아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44부터 48 사이에 있을 확률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x에 관한 정규 분포를 가지고 누구의 정규 분포 만들어줘야 돼? x
바에 대한 정규분포 만들어줘야 되겠지. 이것도 공식에 의해서 야 x바는 평균은 x평균 똑같을 건데 원래 분산을 우리가 몇으로 나눠줘야 돼? 25로 나눠줘야 되지. 4 나오니까 2의 제곱. 요 과정은 할만하지 않니 얘들아? x 정규분포를 x바 정규분포로 바꾸는 과정은 되게 좀 쉬울 것 같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44에서 50 빼주면 마 6이니까 p 마이너스 3부터 z가 얘들아 마이너스 1까지가 되는 거고 0부터 3까지 면적 이거 절반이고 0부터 1까지 면적 이거 절반이니까 빼버리면 우리가 쉽게 정답 구할 수가 있겠지.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여기 페이지는 너희가 지금 내가 두 문제 풀었는데 좀 어떤 느낌이야? x에 관한 정기분포 나왔을 때 x 바에 대한 정기분포 만들어서 표준화시켜서 푼다. 뭐 이런 입장으로 너희가 아까도 말했듯이 좀 너희가 이제 앞으로 기계적으로 몇 개 뽑았네? 뽑는 순간 분산을 n으로 나눠서 얘들아 x바의 정기분포를 만드는 좀 기계적인 풀이를 아마 앞으로 하게 될 건데 그걸 나는 얘들아 굉장히 좀 경계하는 편이야. 왜? 이런 문제 때문에 얘들아 이 문제 한번 좀 봐볼 건데 이 문제는 얘들아 잠깐 한 1, 2분 줄 테니까 한번 식 한번 세워봐. 너희가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식을 한번 지금 세워볼 수 있도록 하자 얘들아. 좀 뭐 서술형을 푼다라고 너희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 얘들아. 서술형처럼 풀어봤으면 좋겠네. 그 매년이잖아. 그 뭐 통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가리키지. 뭐 이게 뭐 너희가 이제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니네 뭐 예를 들어 루트 a 제곱이다. 그럼 제발 절대값 좀 씌워 나와라. 뭐 거리를 구해 얘들아. 뭐 x1부터 x2 사이의 거리는 뺀 다음에 뭐 씌워 우리가? 절대값 씌우지 않냐 얘들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니 얘들아. 들었을 때는. 근데 항상 얘들아 참 이게 가르쳐보면 아이러니한 건 그러니까 되게 실수하기 쉬운 포인트들 있잖아. 이게 너희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얘들아 겪는 어떤 시행착오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으니까 여길 조심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 너희 입장에 어느 정도 이해는 돼. 너희는 아직 망해보지 않았잖아. 그 부분은 신경 안 써서.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본인이 얘들아 망하기 전까지 공부를 좀 안 하는 거야 얘들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충 풀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자세하게 풀지? 이렇게 너희가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도 얘들아 매년 되게 강조하는 문제긴 한데 너희가 뭐 다음 시간에 얘들아 이 부분 뭐 시험을 봤을 때 이걸 너희가 정확하게 얼마나 좀 해올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얘들아. 근데 안 돼 있으면 난 굉장히 화를 낼 것 같아. 굉장히 신경을 써라 라고 얘들아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말렸냐 하면은 자 얘들아 고등학교 학생의 몸무게를 x라고 놓으면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60,6의 제곱을 따른다. 이건 그러니까 모집단에 대한 정규 분포가 60,6의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중량이 얘들아 549kg가 되면 경고음을 내도록 얘들아 설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가 이제 9명을 뽑았다. 9명 탑승했으니까 얘들아 전교생 중에 몇 명 추출한 거야? 9명 추출하게 된 거 맞아. 그래서 지금부터 얘들아 하는 게 실수인데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9명 뽑았으니까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60은 그대로 있고 얘를 몇으로 나눠줘야 돼? 9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4 나오니까 x바에 대한 정규분포는 60,2의 제곱을 따르겠구나. 맞냐 얘들아?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많이 푼단 말이야. x바가 549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표준화 시켜보면 망할 거야 얘들아. 뭐 표에 있지도 않지 얘들아. 549 같은 거. 야 549에서 60 뺀 다음에 2 나누면 얘들아 졸라 크지 z값이. 그리고 너희가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야 고등학교 애들이 지금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6인데 걔네 6명을
그 걔네를 얘들아 엘리베이터에 태웠을 때 이 X바가 의미하는 게 뭔데? 9명의 평균 아니야? 니네 친구들 중에 몸무게 9명 평균 내서 그게 549kg 이상이 되려면 이게 뭐 거의 뭐 씨름단 데리고 와도 불가능하지 않니? 막 미국 스모단 데리고 와도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부분을 좀 경계를 하는 거야. 물론 이 부분을 너희가 얘들아 오늘 뭔가 이상하네 라는 걸 경험을 했었을 수도 있고 안 했었을 수도 있는데 항상 너희가 얘들아 요 마지막 문장 있잖아. 9명이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릴 확률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줘야 되는 거 맞아? 분명히 너희는 모집반에서 9명 뽑았으니까 X1부터 X9까지 애들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분명히 얘들아 문장 자체가 표본 평균이 549 이상이다 라고 우리한테 주지 않았어. 9명이 얘들아 탑승했을 때 경고음이 울린다. 그럼 어때 얘들아? X1부터 X9까지 엘리베이터에 태우지. 그럼 걔네 몸무게 다 더한 게 몇 이상 될 확률이야? 549 이상 될 확률을 물어본 거 맞아? 그래서 여기는 서술형으로 풀게 되면 너희가 이걸 물어본 거야. 아, 내가 9명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을 때 엘리베이터에 9명을 태웠을 때 그 녀석들의 얘들아 무게의 합이 549 이상이 될 확률을 구하세요. 빨간색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야 얘들아. 아래쪽 문제들이랑 표현 자체가 아예 다르단 말이야. 아래쪽 문장들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면 니네 다 지워놨냐? 아래쪽 문장들을 좀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우리가 풀었던 것들 얘들아 좀 보게 되면은 얘들아 건전지 수명의 표본 평균이 뭔데? X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뭘 물어본 거야? X바가 43 이상인 걸 물어본 게 맞는 거잖아. 그 밑에 것도 얘들아 마찬가지로 너희가 요것도 한번 봐보게 되면 너희가 9개 무게의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가 얘들아 144 이하다. 이것도 X바를 물어본 거 맞아? 근데 이 문장과 얘들아 차이점이 뭔지 오늘 좀 알 수 있으려나 얘들아 차이점 자체가 얘들아 맨 위에 있는 문제는 X바가 549 이상인 걸 물어본 게 아니야. 그 표본 9개 녀석들의 합이 549 이상인 걸 물어본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너희는 X1부터 X9까지의 합이 549 이상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러면 너희가 얘들아 여기 확률 변수는 무조건 X든 X바든 확률 변수 둘 중에 하나 만들어줘야 너희가 이 정기분포표를 이용하든 이 정기분포를 이용해서 정답을 구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어떤 걸 알고 있어? 9명 더한 다음에 얘들아 몇으로 나눈 게 9로 나눈 게 X바라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 빨간색의 양변을 9로 나눠야 비로소 얘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야? X바라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X바가 얘들아 61 이상일 확률. X바니까 얘들아 요 녀석 갖다가 너희가 표준화 시켜서 정답 구해주시면 되겠지. 괜찮겠니 얘들아? 0.5에서 0.192로 빼면 정답이 나오겠네.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거 얘들아 지금 푼 문제랑 똑같은 문제가 한 2년에 한 번 걸로 얘들아 출제가 되고 있어. 출제될 때마다 말려. 왜? 얘들아 다시 봐봐. 얘들아 너희 보러 이제 앞으로 이 문제 풀라 그러면 X에 대한 정기분포를 N으로 나눠가지고 X바 정기분포 만들어. 아주 기계적으로 만들어. 별 생각도 안 해 얘들아. 그 다음에 그냥 바로 표준화시켜서 기계적으로 푸는 풀이를 한다. 아까 전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정확히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를 너희가 완벽하게 좀 따져보고 공부하자. 뭐 요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너희가 좀 이제 좀 조심해야 될 포인트까지 짚어줬으니까 한번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조심하지는 말자 얘들아.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래서 좀 정리를 한번 하면 얘들아 뭐 어차피 뒤에는 비슷한 문제라 정리를 좀 한번 하게 되면 내가 이제 강조하는 건 사실 이거 강조하는 게 아니야. 이건 다 알겠지. 중간 과정 알겠니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야 너희가 이거 갖다가 이거 못 만들까봐 걱정하겠니? 뭐 n으로 못 나눌까봐 걱정하진 않아 얘들아. 방금 전에 엘리베이터 문제처럼 정확하게. 자 앞으로 얘들아 올해 수능까지 그 엘리베이터 문제는 기억을 해. 알겠니? 비슷한 거 나올 때마다 내가 야 엘리베이터 문제 그거랑 똑같잖아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야. 뭐 조건부에서 내가 맨날 뭐 A 공장 정상, A 공장 불량 뭐 이런 말 쓰지 않니? 그래서 통계에서 너무나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 문제다라고 하면 너희가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얘들아 여기 페이지에서 그 다음 장은 얘들아 너희가 이제 전기분포 문제랑 똑같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건 근데 얘들아 내일 다영쌤이랑 그냥 끝내버려. 내일 중에 너무 간단한 문제들이라 그냥 그 루트 n으로 나눠가지고 너희가 전기분포 새롭게 만들기만 하면 원래 했던 전기분포랑 똑같아지기 때문에 특별할 게 없어서 내가 지금 풀지는 않습니다 얘들아. 여기는 풀어서 얘들아 너희가 내일 중으로 혹은 뭐 정 안 되면 월요일 중으로 조교쌤이랑 얘들아 마무리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윤지도 얘들아 확통은 다 배웠으니까 질문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일단은 통계적 추정에서 이제 전반부 하나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통계적 추정은. 자 머릿속에 한번 다시 떠올려봐. 너희가 이제 추출을 해. 추출해서 얘들아 이제 구한 평균을 x바라고 해. 그 녀석들의 표준 편차가 s야. 그래서 분산을 s의 제곱이라고 했었어.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근데 여론조사 결과들 즉 x바의 평균이 2x바, vx바, 시그마 x바 맞니 얘들아? EX바는 EX랑 똑같다. VX바는 VX 나누기 N이다. 그럼 당연히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X다. 맞니 얘들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배운 게 전반전 상황이다. 55쪽까지가 이제 한 파트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뒤에 얘들아 모평균의 추정 여기를 좀 한번 볼 건데 여기 좀 한번 펴봐봐 얘들아. 이제 모평균의 추정